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본인의 구강 내에 예전에 뭐 보철 치료를 했든 뭐 크라운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크라운을 언제 과연 교체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크라운이 평균 수명이 논문상에 뭐 7, 8년, 10년 보고가 되고 있지만 7, 8년이 지났다고 10년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뜯어내야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그 치료를 받은 치과에 가셔서 계속 체크업을 하셔서 좀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운 내부 치료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부의 충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니까 경계 부위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좀 관찰을 하면 그런 크라운의 수명을 좀 더 좀 이렇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끔씩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치아의 크라운을 뜯어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교체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크라운 했던 치아에서 뭔가 통증도 있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일단 뭐 과거에 이런 이제 치과 가면 이런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크라운 했던 부위들이 이제 뭐 충치치료 했던 부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 교체를 할 거냐, 언제 크라운 교체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뭐 평균 수명이라는 건 항상 사람들이 이건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나 이거 몇 년 됐는데 바꿔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됐으면 아무래도 이제 바꿔야 될 확률이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된 상태라고 하면 그걸 꼭 뜯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도 이쪽 치아에 대해서 증상이 있었어요. 증상. 환자분이 느끼는 이 증상이 보통 이제 씹을 때 아프다. 증상이라는 건 통증, 씹을 때 아픈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괜찮던 게 찬 것, 더운 것, 이런 온도 변화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단 것 먹을 때 불편감이 생기거나, 이런 단 것은 이제 충치가 있을 때 단 것에 불편감이 많이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불편감 플러스 냄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크라운에서 뭔가 찝찝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약간 썩는 냄새 아니면 고름 냄새가 난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골드 크라운이긴 한데 이제 금 함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색깔이 아니고 약간 은색이잖아요, 은색.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골드 함량이 적은 크라운으로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 경계 부위가 그렇게 충치가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과연 이 엑스레이를 보고 충치가 있다고 진단을 내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그러면은 충치가 진행이 된 거는 알 수 없냐?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방사선 상으로 이렇게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금속이 있는 것들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경계 부위의 충치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부의 충치는 뜯어봐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어쨌든 뜯어봤어요. 뭐 예상은 했지만 내부 치료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내부 치료가 물론 이제 오래됐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보통 GOE 같은 계열의, 지금은 이제 임시 재료로 쓰는 재료로 이제 대충 덮어가지고 크라운을 씌운 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안쪽을 레진 코어 재료를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크라운을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명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대충 치료하고 덮어놓으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또 아말감이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천천히 이제 과거의 재료들을 하나씩 드러내 보면 여기 충치가 있네요. 근데 충치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제 뭐 제거한다고 했는데 노출이 돼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인레이가 아니고 크라운을 해야 되겠죠. 크라운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증상이 조금 씹을 때까지 아픈 증상이 생겼다는 건 이제 충치가 치수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반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경치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염증이 심한 경우는 여기 안에서부터 피고름 같은 그런 블리딩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제 러버댐을 걸어서 신경관을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아서 이 충치도 제거하고 여기를 레진 코어로 깔끔하게 이제 기초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하면 이게 이제 레진 코어 한 거거든요. 레진 코어 하면 딱 보시기에도 일단은 깔끔하죠. 그리고 레진은 치아랑 화학적으로 접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임시재료처럼 단순히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균이 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기 훨씬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진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골드 크라운을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성을 해서 신미성까지 잡은 거죠. 그래서 입 벌릴 때 골드 크라운이 번쩍번쩍 골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예전처럼 선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지르코니아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아직도 환자분에 따라서 골드 크라운이 더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판단을 하셔서 골드 크라운이 됐든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됐든 어떤 크라운으로 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이 크라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부 치료다. 내부 치료를 잘 하고 씌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치료하고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증상이 호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크라운까지 이제 세서 8개월 후까지 지켜본 케이스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쪽 치아에 대해서 통증 치료를 잘 하시고, 이 위쪽 치아 같은 경우에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다시 해줬더니 이 염증이 치유가 저절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치료를 했는데 아직은 문제 없어서 일단은 쓰시는데, 언젠가 이 앞니도 재치료를 한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부지런히 저희 병원에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가 이런 골드 크라운 아니면 이제 은으로 된 금속으로 된 메탈 크라운이었는데, 이걸 뜯어봤더니 과거의 지저분한 재료들, 지금은 임시 재료로 쓰는 재료들, 아말감으로 되는 재료들로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봤더니 충치가 좀 많이 있고 이미 치수염이 진행이 돼서 신경치료까지 한 다음에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잘 고민을 하실 게, 이제 보철물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재치료를 할 때 크라운을 뜯고 다시 크라운을 씌우거나 아니면 인레이를 뜯고 다시 인레이를 하거나 뭔가 재치료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